세계 3위 GDP이지만 연간 3만 명의 고독사. 일본 뉴스. 전세계 3위의 GDP를 자랑하는 선진 경제대국 일본에서 연간 3만 명의 고독사가 발생한다는 사실은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의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뜻합니다. 이런 고독사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지만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2022년 4월부터 약 8개월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발생한 고독사 현황 및 특징을 조사했는데 이는 최초의 조사입니다. 이 조사에서 확인된 2021년 고독사 사망자 수는 총 3,378명입니다. 이 중에서 남성 고독사가 여성 고독사에 비해 4배 이상 많으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매년 50% 이상으로 나타난 5, 60대 남성입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고독사 10%, 여성 고독사 5.6%이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고독사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독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는 주택, 아파트, 원룸 순이며 최초 발견자는 형제, 자매, 임대인, 이웃, 주민 순입니다. 9월 9일 슈에이샤라는 매체에서는 연간 3만 명의 고독사, 세계 제3위의 GDP를 자랑하면서 고독사자의 유골 서로 떠넘기기 일어나는 슬픈 일본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기사는 일본의 빈곤은 이른바 개발도상국의 빈곤으로 여겨지는 절대적 빈곤과는 전혀 형태가 다른 상대적 빈곤이라고 한다. 현대사회에서 진짜 가난이란 무엇인가 연간 3만 명에 이르는 고독사에서 생각한다며 시작됩니다. 현재 일본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독사는 매년 3만 건으로 추계되고 있다. 한 시대 전만 해도 고독사에는 고령인 독거자가 아파트에서 남몰래 죽는 이미지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조금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도쿄에서는 고독사의 건수는 증가 일로를 걷고 있으며 2020년 통계에서는 23구에서만 연간 4,200명을 넘고 있다. 하지만 좌측 도표를 보면 40세 정도부터 서서히 늘어나 60대에서 피크를 맞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반드시 고령자만이 아닌 것이다. 고독사는 빈곤과 무관하지 않다. 나는 예전에 고독사 보험의 취재를 한 적이 있다. 사전에 고독사가 일어날 것 같은 물건에 보험을 들어놓고 고독사가 일어나면 그 보험에 의해 손상된 시신을 철거해서 방의 특수청소까지를 처리하는 것이다. 특수청소회사의 사장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고령자의 고독사는 돈이 있든 없든 일어납니다. 그러나 중년 이하 고독사는 80% 이상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원룸 아파트에서 가구도 거의 없고 냉장고도 비어있는 것이나 다름없고 아마 정기적으로 일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분들입니다. 현역 세대의 경우는 보통은 사회에 연결되어 있거나 정기적으로 연락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집에서 돌연사 한 곳에서 몇 주 동안 발견되지 않는 일이 일어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그 사람이 사회와의 접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 눈을 돌려야 할 것이 의지할 친척이 없는 생활공급자의 매장에 관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독거나 노숙인이 사망하면 지자체가 친족에게 연락해 사정을 말하고 시신의 인수를 의뢰한다. 친족이 승낙하면 그들이 자비를 다해 장례식에서 매장까지 치른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연락을 받은 친족이 시신의 인수를 거부할 수 있다. 문제는 유골의 매장이라고 한다. 친족이 유골만이라도 인수해주면 좋지만 그것을 거부당하면 지자체나 우리가 매장 장소를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어렵습니다. 지자체가 공영 영원을 소유하고 있으면 그곳의 무연총에 무상으로 납입하게 됩니다. 그것이 없는 경우는 민간 사찰 등에 부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영혼에 유골의 안치소가
있으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장례회사가 무상으로 맡거나 지자체가 보완합니다. 라고 장례회사의 직원은 말한다. 생활공공자라도 인간이다. 생전에 무슨 이유로 일이 잘 풀리지 않았다고는 해도 사후에도 유골을 이리저리 돌리며 급기야 헛간이나 폐역에 먼지를 뒤집어 쓰고 수년간 방치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아쉽게도 지금의 일본에서는 그런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다. 이것이 세계 제3위의 GDP를 자랑하면서 세계 워스트 4위인 상대적 빈곤국 일본의 실상인 것이다. 앞으로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이런 즉흥적인 대응이 어디까지 통용될 것인가? 근본부터 일본의 제도를 재검토하지 않으면 밝은 미래는 보이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댓글입니다. GDP 3위는 인구가 적당히 있으니까 그렇게 보일 뿐 1인당 GDP로 보면 부유한 나라가 아니라 빈곤국이라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니다. 그런 상태에서 자기 자신의 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남의 일 따위는 신경 쓸 수 없는 실정이다. 다음 댓글입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일당을 벌며 사는 사람보다 생활보호 수급자 쪽이 케이스워크 정기적인 방문이 있기 때문에 고독사가 되기 어렵다는 아이러니. 유골 인수에 대해서는 둘 다 사정은 비슷하겠지만 다음 댓글입니다. 애초에 뼈를 남길 필요가 있는가? 화장하기 전에 유족에게 남기지 않겠다는 희망을 들으면 된다. 친족이 불명이거나 물을 수 없는 경우에는 모두 죄로 만들어 처분한다는 결정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다음 댓글입니다. 길고 긴 인생 백년 시대가 되어 빨리 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고 남는 사람은 주위에 사람이 없어지니까 혼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다음 댓글입니다. 고독사가 기다리고 있는 40대입니다. 비정규직으로 일을 그만두면 인생 끝입니다. 아는 사람도 없고 몸이 부서지면 해고당해서 굶어 죽을 것입니다. 빙하기에 취업활동에 실패하고 그런 미래밖에 볼 수 없었지만 지금도 변함없습니다.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것 같아요. 다음 댓글입니다. 일본인은 마음이 빈곤하다. 질투, 비뚤어짐, 시기, 강자에게는 복종하고 약자는 때린다. 어른의 사회나 아이의 사회나 이지매가 만연하고 자살률은 톱클래스. 냄새나는 것은 뚜껑을 덮고 겉으로는 깨끗하게 단장한다. 이것이 일본인의 아이덴티티다. 이상입니다.